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6월 4일 날 모의평가가 오늘로서 딱 2주가 남아서요. 여러분들께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드릴까 하는데, 우리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은 6월, 9월 수능을 이미 치러봤기 때문에 큰 시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강은 알 텐데, 우리 고3 학생들은 3월과 5월에 모의고사를 보긴 했지만 이제 전국 단위의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진짜 모의고사가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이 6월 평가원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월 평가원은 6월 4일 날 시험을 보고요. 7월 2일 날 거의 한 달 후쯤에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고, 고3은 학교에서, 재수생 이상은 여러분이 시험 본 곳 또는 학원에서 받을 수 있고요. 시험 범위는 수능과는 조금 다른데요. 국어나 영어나 사탐은 전범위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확률까지의 범위, 그러니까 수학 1, 2는 전범위, 확통은 확률까지, 그리고 미적분 보는 학생은 미분법까지, 기하를 보는 학생은 평면벡터까지 해서 전체 수학 선택 과목 중에 3분의 2 지점까지 시험을 보니까, 예를 들면 미적분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열의 극한, 등비급수, 미분, 삼각함수, 접선, 도함수의 활용 파트까지 해서 거의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8문제가 출제되니까 수능보다는 더 출제 예상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공부한 게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전범이고요. 과학 1도 전범인데 과학 2는 물, 화, 생, 지투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 사탐, 과학원,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은 전범위를 봅니다. 그럼 이제 6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6월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각오를 다져야겠죠? 평가원은 올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새로운 문항의 유형도 몇 가지 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세 문제 정도 기존의 수학 시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유형을 출제를 하고, 그 신유형의 문제는 수능까지 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유형을 냈는데 학생들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문제를 수능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6월 평가원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치는 거고, 수능 시험은 9월 평가원하고 유사도가 매우 높아요. 자, 두 번째는 고3은 겨울방학부터, 고3이 되는 겨울방학부터, 재수생은 보통 1월, 2월 초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 6월 평가원 시험이 수능까지의 레이스 중에 딱 절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공부를 했던 간에 지금까지 학습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갈 건지, 아니면 적당한 변화를 한번 꾀해야 되는지, 이걸 따져보는 시점이 6월 평가원이에요.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겠구나 하면 되겠고, 시험을 생각 밖으로 못 봤다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과탐, 사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6월 평가원 시점 직후에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건 사실 조금 늦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탐구 과목에서 과탐을 전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어차피 노베이스다, 이런 경우에는 바꿀 걸 고려해도 되는 시점이 마지막으로 6월 평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택 과목을 바꿨을 때보다 안 바꿨을 때의 만족감이 더 뛰어난 것 같고요. 6평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평가원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수시는 어떻게 쓸 건지, 학생부 교과를 쓸 건지, 종합을 쓸 건지, 논술을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해야 되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쓰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수시 원서 접수 때까지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논술 전형에 지원할 생각의 학생이라면 논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미 빠르진 않는데 언제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시작할 때가 최선이라는 사실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6평 이후에는 크게는 과목별로 소홀했던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 과목 안에서는 취약한 단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화하는 학습을 이후 3개월 정도 9월 평가원 시험이 될 때까지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 6월 평가원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2주가 딱 남았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고 새로운 학습을 해서
성적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2주 동안 주로 컨디션 조절, 총정리 느낌의 공부로 이 남은 2주간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보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체 국, 영수, 탐의 과목에 대한 공부 계획을 2주 정도치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주말, 다음 주말 2주 정도의 주말이 있으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보는 거예요. 이 계획은 9월 직전에 한 2주 전에도 짜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될 수능에서도 한 달 정도의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니까 6월 평가원에 지금 남은 2주는 그런 계획을 짜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과목별로 이제 마무리 개념 정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이라면 수학 1, 수학 2는 전범위니까 전체적인 단원에 대한 개관과 자주 출제되는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머릿속에 못 박아두고, 또 수학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확통, 기하의 범위는 협소하니까 거의 여러분이 공부한 모든 게 나올 수 있거든요. 8문제면 각 단원에서, 각 소단원에서 한 문제씩은 출제하니까 한두 번만 개념 정리를 해놔도 시험날 확실히 머릿속에 그런 개념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낯설은 느낌은 적을 것 같고요. 2번 정도의 일요일은요, 전 과목의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오전 정도의 시간을 똑같이 아침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한 2~3과목 정도의 미니 모의고사를 봐두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2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학습관리뿐만 아니라 공부 외적인 건강관리예요. 일단은 밤에 일찍 자고 8시 10분 정도에 어딘가에 여러분의 목표 지점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다음날 피곤한 상태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은 지금부터는 무조건 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3월, 5월 모의고사 그리고 재수생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랑 기본적인 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시험날 가서 어떻게 하루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이 6월 모의고사 날은 무건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 옆에 학생들이 전부 다 친구이고 원우이고 해서 다 아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앞 시간 시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가 맞았니? 내가 맞았니? 이렇게 많이들 의견을 나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능날 가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굉장히 어색하고 이러실 건데 그런 기분들을 한번 추측해보고 이번 6월 모의고사도 가서 무건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의 내용 면에서는 작년 6월 평가원이 많은 체제가 바뀐 첫 시험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실제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히는 출제의 기본 방향은 한 번 정도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답니다. 2022학년도 이전에 수능에서 출제했던, 그때는 21번이 가장 객관식 중에 어려운 문제였고 30번이 주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항인데 그 정도급의 고난도 문항은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96점, 100점 이렇게 퍼펙트 근처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걸 풀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 80점대, 70점대 학생이라면 예전에 그렇게 지나치게 어려웠던 고난도 문제를 푼다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상급 문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함수들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지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보는 이런 중상급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점수 획득에 좋아요. 두 번째는 EBS 연계교재에 대한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수능 특강 정도는 각 과목별로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요평에서는 EBS 교재에서 연계율이 꽤나 느껴지도록 많이 출제를 합니다. 비슷한 문제 형태도 많이 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는 게 훨씬 6평 성적에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시험 범위가 선택 과목이 3분의 2 정도로 좁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소단원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게 뻔하니까 여기도 한번
특히 미적분 확통기하는 수능 특강의 레벨 3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6평이 수능과 다른 점은 수능에는 홀수형, 짝수형의 구분을 두는 그런 과목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단일 유형으로 보고요. 시험 범위가 협소하고 응시 인원도 수능보다는 조금 응시 인원이 적어요. 근데 전국연합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더 응시 인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6평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후회는 보통 시험 본 날 저녁에 다시 풀어보니 3개 더 맞았어요. 요런 정말 진부한 멘트를 학원에 와서 상담할 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이 수능이란 시험의 제도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력까지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갖게 되거든요. 시험은 수학을 예로 든다면 100분의 시험 동안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모든 걸 맞춰내는 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시험 보는 100분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내 실력에 맞게 어떤 문제부터 풀어갈 건지, 어떤 문제를 검산하고 어떤 문제는 OMR 카드에 바로 마킹을 할 건지,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이걸 끝까지 물고 넘어질 건지 아니면 몇 분의 시간을 쓰고 넘어갈 건지 이런 상황별로의 구체적인 시간관리 계획을 정밀하게 짜고 또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놨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시험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적어도 시험 때 저녁에 다시 풀어보고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시험 시간 중에 다 맞춰야 되는 게 기본 전략이거든요. 절대 오버하면 안 되는 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 수험생이 꼭 깨닫고 그냥 내가 너 하나 풀고 이 시험 망치겠다 이렇게 문제한테 오기 부리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훈련과 계획을 각 과목별로 이번 시험에서 짜야 하고 적어도 내가 아는 문제를 다 맞췄다면 그 시험은 저는 일단은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시험 시간표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지루할 거니까 8시 10분부터 입실해서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해야 될 일들을 저녁 시간까지 다 정리해 놓은 게 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루 일정이 이루어지구나 라고 마음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남은 6월 평가원은 모의고사일 뿐인데요. 당장은 여러분에게 수능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시험이에요. 어쨌든 실력만큼 잘 보시고 6평 직후에 6평에 대한 평가와 심층 분석, 6평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또 도움 말씀을 드려가기로 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